네, 오늘 바쁘신 오전 일정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타운홀 미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대전 시민을 비롯한 대전시 관계자분들 그리고 과학기술인분들 누구나 이제 다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오늘 행사는 대전광역시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와 대덕넷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 타운홀 미팅에 앞서서 일정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재하 본부장님께서 개회사가 있으실 예정이고요. 축사는 김명자 회장님께서 한국과총 회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박윤현 대전지부 회장님께서 대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저희 트렌 첨단화 아이디어 배틀 대상 시상식이 이어질 예정이고 대상 시상을 하신 분께서 약간의 짧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추진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트램 첨단화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 이게 목적이 무엇인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과학기술인 트램 첨단화 패널 토론을 갖고 청중과 토론자들과의 Q&A 시간을 갖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서 개회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화 대전광역시 트렌도시 광역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이 타운홀 미팅을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트램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행된 상황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부시장님은 지금 태국 가 계시고 시장님도 다른 바쁜 중요한 또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대전의 과학기술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트램과 관련된 새로운 교통수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아이디어 배틀하는 그런 자리도 제가 가서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아주 반짝반짝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제시돼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명자 회장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행안부 근무할 때 영성을 많이 들어서 인사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급한 또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쉽게 그렇게 됐고요. 오늘 박윤원 또 지역 지회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또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대전시 의회 산돈 의원님, 우광영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트램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전철이라고 하죠. 19세기 말에 이제 시작이 돼서 20세기 한 중반 1960년대까지 시행이 됐다가 지금 이제 21세기에 새롭게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첨단화돼 있고 과학화되는 그런 이제 트램이 도입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점에서 과학기술인 여러분들께서 이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또 과학기술 도시의 어떤 위상을 걸맞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마련하고 또 타운홀 미팅도 해주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21일 날 그저께 제가 이제 기자실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36.6km 트램 사업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난구간으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왔던 태미국의 지하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고 또 서대전육교는 저희가 이제 요구한 대로는 안 됐습니다만 사업비가 대폭 증액돼서 앞으로 트램 사업 건설 과정, 공사 과정에서 좋은 어떤 신호가 지금 저희에게 중앙정부에서 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제 기본계획 승인 또 설계 과정을 거쳐서 2025년 정도에 마무리할 예정인데 시민들의 참여 또 여기 참석하신 과학기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무가선 트램 이걸로 한 36km 정도를 완주하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행착오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 또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기술도시 대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보자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총 김명자 회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오셨는데요. 저희 자료집 앞부분에 보시면 축사가 있습니다. 오늘 일정상 회장님께서는 참석을 해주시 못하셔서 저희 박윤현 대전지부 회장님께서 대신 그 축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번부터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 회장님께서 꼭 오시겠다고 하셨었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또 못 오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 메시지를 조금 단순화된 버전으로 해갖고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램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는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준비해 써주신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늘 또한 토론을 맡아주실 전문가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아이디어 배틀에서 대상을 받으신 수상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전은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될 트램 첨단화 프로젝트야말로 과학기술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오는 2025년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첨단 과학기술을 만나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대전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램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특히 지하철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건설이 단순하고 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전기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서도 훨씬 자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트램이라는 것은 최신 설비는 아니고 이미 100년 전부터 운행되던 이런 교통수단인데 이런 교통수단을 21세기에 와서 새로 대전에 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융합소재 이런 첨단 기술을 여기에 접목한다면 기존의 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훨씬 더 여러 가지 멋진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은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로 추진되는 이런 트램 사업이 대전 지역 경제에도 또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트램 사업을 단순히 장밋빛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램은 기존 도로의 차선을 잠식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교통안전, 부동산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시민 갈등을 오히려 야기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전 요소들을, 불안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서 트램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공공과 또 민간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그런 문제들을 훨씬 쉽게 해결하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멋진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마련된 토론회에 특히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전시 또한 시민과의 소통, 협력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의 참여 이런 것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대전시 트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대전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과학 도시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기술계에서도 지역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렌첨단 아이디어 배틀 시상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사전에 그 시민들로부터 트렌첨단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중에 좀 개요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지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공모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그 아이디어 배틀 응모가 총 532건이 응모가 됐고요. 저희가 3개 부문으로 나눠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트램 자체 부문, 시스템 서비스 부문, 그리고 이름 부문으로 나눠서 접수를 받았고요. 그 결과 그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치고 그 대상 1명, 우수상 2명, 아이디어상 40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오늘 대상을 수상하시게 될 한 분을 모시고 그 시상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 시상식은 사실은 앞전에 다 이제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은 시상식만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 대상을 수상하시게 될 김지연님을 그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시면 되고 저희 시상식에는 그 한국가총 대전지부 박인호 회장님께서 시상식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상장, 대상, 귀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첨단 아이디어 배틀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장 박윤원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상금으로는 100만원 대상 상금이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대상을 수상하신 김지연님께서 어떤 그 공모를 했고 이 공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해인 우번 아이디어에서 대상을 받은 김지연입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매일 같은 풍경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고 유리창이 밖을 비추는 원래 기능도 하면서 특정 영상이 재생된다면 매우 재미있는 출퇴근 시간이 되고 시간도 빨리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네,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트램은 지정된 레일을 따라 매일 같은 구간을 운행하게 되기 때문에 트램의 유리창이 바닷속이나 우주 공간, 숲속 그런 거리의 화면이 플레이 된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그 공간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트램 이용객들은 이런 영상을 느끼면서 힐링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도 한다면 트램 이용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현실 트램이 구현되면 대전시의 랜드마크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의 랜드마크 영상을 상영하여 직접 가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서울 인사동 거리를 상영하면 서울에 있는 느낌이나 제주도의 올레길 영상을 상영하면 제주도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자체의 홍보 영상이나 기업의 광고에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박피루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 트램건설과 박피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요. 시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업무를 본 것은 2016년 1월부터 업무를 봤고요. 그때 와서 이제 딱 보니까 트램을 홍보하면서 하는 얘기가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한다라고 했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난 6월 달에 이제 공문으로다가 이제 전국에 이제 협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8월 현재 전국 20개 도시에서 트램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한 3년 거치면서 한 10개 도시가 늘어났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도 트램 대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1년 이후에 개통된 도시철도 경전철이 4군데가 있어요. 의정부, 용인, 김해, 부산, 대구, 3호선 있는데 대구 3호선 같은 경우 2015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개통이 됐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고가 방식의 모노레일로 돼 있는데요. 대구시에서도 저희 도시에 한 3번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이제 우리 트램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고 어떤 뭐 같이 이제 정보 교류하는 차원에서 왔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왔을 때 한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모노레일을 고가 방식을 건설해 놓으면 다른 지자체로 따라올 줄 알았대요. 따라올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모노레일로 가는 도시는 없어요. 없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1호선, 2호선 지하철이에요. 그리고 3호선은 고가 방식의 모노레일. 그런데 작년 6.13 지방선거 때 현재 시장님께서 권현진 시장님께서 거기에 트램을 공약하고 당선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도 4호선은 트램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작년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지방선거 때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철도를 공약하시는 분들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도시철도를 공약을 하고 당선되신 분이 16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2명은, 그러니까 14명은 트램을 공약하고 당선되셨고, 나머지 2분은, 이제 2분이 누구시냐면, 인천시장은 2호선을 확장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는 2호선을 지금 저심도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부분에 이제 논란이 많다 보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당선이 돼서 뭐 공론화 과정 거치고 지금 뭐 다음 달에 착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발표가 돼 있듯이 이제 트램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 대세이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문제가 지금 고령화, 인구 감소잖아요. 그때 이제 2014년도 국회 입법 조도체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합계 출산은 1.19명으로 지속될 때 우리나라 인구가 2503년도 1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00년 있으면 우리나라는 없어진다라고 됐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꾸 합계 출산 줄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1.17명, 1.09명, 작년도는 0.98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2503년도에 1만 명이 더 빨리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건설비라든가 운영비가 저렴한 대중교통 수단을 건설해서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트램을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드릴 상황이고요. 우리 시의 교통 여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승용차 이용률이 61%예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25.3%, 서울하고 반대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다른 도시보다 이 그러니까 도로율이라고 하잖아요. 도로율은 시가 면적분의 이제 도로가 얼마큼 차지하고 있냐 이건데 전국 7대 특광해시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를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승용차를 이용하는 게 지금 편리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침 통근거리가 거의 8km, 7km 내지 8km예요. 그런데 경차 같은 경우 1리터 넣으면 거의 한 15km 이상 가잖아요. 그러니까 1리터만 넣으면 하루 운행이 전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대중교통 우리 지하철 1250원, 두 개 합치면 2500원,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교통사고 사망자인데요. 대중교통 분담률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10만 명의 사망자 비교를 이제 같이 상관관계를 해보니까 대중교통 분담률이 높은 도시가 사망자가 적다라고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통계적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작성을 해본 건데요. 그렇듯 하여튼 간에 우리도 어떤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그러면 일단 교통량을 줄여야 돼요. 승용차, 특히 승용차 줄이면 교통사고 사망에서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 표로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도심지에서 교통체증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을 개설했잖아요. 이제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 도시계획대로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교통량을 줄여야 된다. 교통 수요관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트램을 도입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요새 미세먼지 많이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이게 2017년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 발표한 자료예요. 뭐냐면 휘발유차에서 발생 미세먼지 100이라고 했을 때 경유차는 148, 전기차는 93.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배기가스보다는 대부분 타이어 마모 있죠? 타이어 마모된 부분하고 라이닝에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그러면 교통량을 줄여야 된다. 근본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 자료로서 알 수 있겠습니다. 외국 사례입니다. 보다시피 유모차라든가 휠체어 이용하기 좋고요. 그러니까 도로 공간을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도로 공간에 재편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보시다시피 도로 보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 트램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이제 보도 공간도 늘어나면서 이제 자동차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의 지하철에서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건데요. 대부분 지하철 타시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트램을 타면 유리창으로 밖을 볼 수가 있고 햇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트램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램 일편성은 승용차 174대인데 승용차 174대를 도로에다 쫙 깔아놓으면 30m 간격으로 깔아놓으면 6km예요. 이 6km를 32m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공간 뭐하냐? 사람한테, 보행자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런 부분, 자전거, 그 다음에 조업교차, 불편하지 않게끔, 상업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조업교차 공간, 이렇게 이제 도로 공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가선 트램인데요. 현재 충북 오송에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붕에 이제 가선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자체 도시를 해보니까 20개 시도에서 31개 노선이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이게 인천 자기부상열차예요. 인천 자기부상열차인데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자기부상열차가 해외에서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게 2005년대 나고야예요. 일본 나고야에서 2005년대 상용화 됐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상용화 된 도시는 없습니다. 일본에.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두 번째가 우리 인천 자기부상열차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차량 부상 착지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차선 전기 누전 차단 현상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자기부상열차는 고속에서 유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사례라든가 일본 사례를 보면 부산 경전철이고요. 우리도 저번에 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 계획을 했었잖아요. 우리 만약에 대전에도 그것이 진행됐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건설되는 거예요. 도로 가운데 이제 구조물 설치해서 정거장 있게 설치되고 미관적이라든가 경관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요새 의정부 경찰서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달에 운영사 파산됐습니다. 파산돼서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왜 그러냐면 한 5년 동안 운영작자 한 3,700억 정도 발생돼서 여기를 운영하는 민간사가 손 들고 나갔어요. 용인경량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수요가 이런 구조물 설치하다 보니까 주거지, 그 다음에 상업지 이런 데 근접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적다 보니까 지금도 운영작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구 3호선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으로 건설된 고가 경전철이에요.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는 지방도시에서는 지하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타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철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경전철을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도 노면열차 트램으로 가는 거로 보시면 돼요. 2호선입니다. 36.6km고요. 정거장 35개소가 있고 차량지 1개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통과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노선입니다. 순환선이고요. 순환선이고 36km고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1호선하고 그다음에 충청권 광해철도 이런 부분 이제 같이 환선된 노선이고요. 차량 기준은 연축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초 고가 자기부상열차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2017년도로 사업 ES 그러니까 물가상승 반영해서 당초 28.6km를 1조 5,500억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에서 7,800으로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됐는데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자기부상열차를 하는 것보다는 연장은 8km 늘었는데 사업비는 한 반으로 확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아침에는 7.5분, 그 다음에 평상시에 10분 정도 운행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충대 앞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중분대가 있고요. 그러면 중분대가 있는 곳은 한 1차로, 2차로 정도 감소가 돼요. 그 다음에 정거장이 있는 부분은 한 2개 내지 3개 차로 감소되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 교통,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의 어떤 통행량을 줄이는 목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앞에는 이렇게 제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차로 장식이 없고요. 우송대 구간 전체 36.6km 중에서 4차로 구간에서 차로 잠식이 발생되는 구간이 여기 3km예요. 3km인데 보시다시피 트램이 들어서게 되면 이 1차로 통행 공간하고 그 다음에 조업 교차 공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신 분이 많은데 트램 전문가라든가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 전체 대전시 2호선 36.2km 중에서 트램의 효과를 가장 볼 수 있는 곳은 이곳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구간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급경사 구간이고요. 여기도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주시지 저기 터널로 이제 기본계획 수립해서 제출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대전육교 이 지하 부분은 전체적으로 8차로 구간은 반영은 안 됐지만 저희들 우리 시 입장은 이 서대전 육교는 지하화를 해야 된다, 지하 타수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렇게 업무 추진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대강위에 제출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올 하반기 중에는 이 기본 계획이 승인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비가 50억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설계를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당초 계획한 2025년도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트렌 사업의 추진 개요부터 현황 그리고 목표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마지막에 Q&A 시간 때 질의응답하는 걸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트렌 첨단화 프로젝트 개요와 과정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올 1월 달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과학도시 대전을 위해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전과청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추진 배경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대전은 연구개발 직접지로 불리지만 이제 과학기술 기반 사업기획에 좀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런 최고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해서 미래의 도시를 이끌 수 있는 필요성을 시민들로부터 제기를 하자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 과거의 교통수단의 상징이었던 트램의 인식을 넘어서 이 첨단화 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대전시에 전달하자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네, 과제의 목표입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도출하고 그 시민과 과학자가 지역 발전을 위한 그 아이디어를 내는 사례를 만들고 과학기술계가 여러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세부 수행 과정입니다. 저희가 총 5단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도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디어 배틀 공모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수렴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분야별로 구분했고 과학기술 전문가분들에게 의견을 또 수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그 4단계인 시행가능성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있고요. 그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들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대전시에 전달하는 자리를 갖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결과 보고서 형태로 책자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저희가 대전시에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뭐 무엇보다도 기대 성과가 보셔야 될 부분일 텐데요. 저희가 트램 첨단화를 위한 실질적인 아이디어 혹은 제안을 하고 그리고 대전 시민은 첨단화 트램을 이용하면서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와 국민 그리고 과학자가 그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으고 중지를 모으는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이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위상을 좀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번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프로젝트 공유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의 그 중요한 시간인 그 트램 첨단화 과학기술인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패널 토론석이 마련이 되는 동안 저희가 좌장과 패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는 저희 아까 소개드렸던 대전과청 대전 연합회장님 박인원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패널로는 서지미 에너지원 박사님 그리고 이정진 카이 연구이사님 조철희 대전시 트램 건설과장님 최병철 애트리 박사님께서 패널로 모시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대전시에서도 대전시 국책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체 타운홀 미팅을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무엇보다도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주민 참여 그리고 또 이 근처에 진짜 풍성한 지혜가 많은 과학기술 전문가를 참여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현해가지고 좀 더 어디에도 내놔도 빠지지 않는 가장 멋진 그런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다 같이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소개를 다 했기 때문에 개인별 그 토론에 참여하실 전문가분들에 대한 그 소개는 따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아까 잠깐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게 하나는 저로서는 그 한국과청에 좀 감사를 드리는 게 그동안에 과학기술 총연합 그 한국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의 현안 사업을 과학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아니면 해결은 못하더라도 뭔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의견은 있었지만 한 번도 구현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그 김명자 회장님이 이런 프로젝트를 자꾸 밀어주셔가지고 저희도 많지는 않지만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런 시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동넷이 정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잘 굴러올 수 있게 됐고요. 또한 마침 대전에서 트램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딱 그게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이거 아주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방금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 전문가님들 모시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마 나눠드린 자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에 아까 그 대상 받으신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전체가 몇 정도 됐어요? 530건이 넘는, 그리고 아마 그 중에서 저희가 걸러가지고 이제 대상을 뽑고 또 구현 가능한 거 분야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한번 그 아이디어 나온 것 중에 어떻게 보면 팬시하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참신하긴 한데 구현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늘 참여하신 전문가분들께 우선 여기에 우수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두 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는 도시 달리는 미세먼지 흡착차라는 게 있었고, 우선 대상으로 나온 건 아까 나왔었습니다만은 이 투명 LED를 이용한 트램이 지나다니면서 안에 있는 승객들이 뭔가 정보를 더 보고 또 지루함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가보자 하는 거였는데, 그런 거 관점에서 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 관점에서 혹시 기술 구현 관점, 그리고 좀 아쉽지만 이런 거는 조금 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한다면 조금 더 멋있게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마 이거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는 아마 우선 제일 고민 많이 하셨을 게 우리 조철이 과장님이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관점에서 간단히 의견 좀 주시고요. 다른 전문가분들께 간단하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분 정도씩만 간단하게 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조철이 과장님께 한번 의견 부탁드릴까요? 예, 대전광역시 트렌건설과장 조철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을 우리 과학기술인들께서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그 과정 중에 1차적으로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또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저희 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자동차 강국이라고 하면은 독일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최근 저희 나라 H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자동차를 뛰어넘어서 거기다가 IT를 접목함으로 해서 이게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스마트 기기화했다. 그러니까 뭔가 저희 나라가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트램도 사실 그냥 전통적인 그냥 교통수단으로서 열차가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최대 장점인 어떤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스마트 기기화 시킨다고 하면은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접목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저희의 고민의 시작점이 사실 지하로 다니면은 지하철이 사실 정시성도 확보하기 제일 편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지하철에 타면은 잘 아시겠지만 모두 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굉장히 삭막한 풍경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
고민해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 트램 자체가 지상으로 나오다 보니 자연을 느낄 수 있고 바깥 풍경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봤을 때 왜 창문에다가 LED를 해야 될까? 우리가 장초에 원했던 거는 우리 사계절이 예쁘게 변하는 바깥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굳이 왜 창문에다가 LED를 설치해야 될까라는 좀 회의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계속 창문에다가 이런 LED를 표출한다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자세히 내용을 보다 보니. 그렇다고 하면은 운영상의 문제로서 뭐 필요한 도시 경관이 뛰어나다든지 바깥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시간대라든지 이런 때는 저희가 의도했듯이 뭐 투명 창으로 가되 이런 기술이 가능하고 만약에 비용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도입을 해서 뭐 야간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지하철 타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운영상의 문제로 막 광고가 그 열차 안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깔끔하게 가면서 이런 문제도 다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근데 어쨌든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연장선 상에서 비용 감안하고 실제 이런 기술이 투명한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노출해서 원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구현 가능한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학기술인 여러분들과 좀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너무 긴가요? 네. 예. 그리고 그 도시 달리는 미세먼지 흡착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 그 미세먼지가 요즘 이슈화 되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 지하철 1호선도 저희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해서 차량에다가 공기청정기 기능을 집어넣는 거는 일부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또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기는 하지만 사실 뭐 현재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 지하철하고 차별화는 좀 쉽지 않겠다는 게 저의 실무적인 좀 판단이고요. 오히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새롭게 수소 트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지상으로 이제 보면은 수소 트램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이제 청정기라는 걸 넣지 않고 그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뭐 1시간에 800 마이크로그램의 뭐 미세먼지를 없애고 그 다음에 성인 100명이 호흡할 수 있는 뭐 107kg의 청정 공기를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청정만을 위한 어떤 청정 기술을 도입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부산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원천 기술이 같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퍼스트 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야심차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이제 해서 했지만 사실 또 부담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완벽하게 완결성 있게 이 사업을 완성해 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가장 먼저 앞선다는 의미에서 이 타이틀도 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하고 좀 더 대화를 통해서 향후에 결정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왜 창문을 바깥에 보기에도 아까울 때가 많은데 그걸 LED로 다 하느냐 뭐 해갖고 논란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구현한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어떤 과학기술, 어떤 장점을 거기다 구현해가지고 정말 멋진 트램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저희가 고민하다가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아직 작은 벤처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그 카이라는 회사에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어떤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을 같이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카이의 이영진 그 이사님한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멋있게 할 수 있겠다. 우려를 어떻게 좀 불식시킬 수 있겠다 하는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욕심 없이 왔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지하철에다가 이런 식으로 창문에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도시철도공사랑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데서 가장 좋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이동하는 교통수단에서 그걸 디스플레이로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위치나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보는 시점들 같은 거를 고려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좀 더 재밌고, 그다음에 뭐 광고를 하더라도 조금 더 사람들한테 그냥 공예가 아니라 정말 와닿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구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런 콘텐츠와 이런 광고를 보여주는 게 정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열차 내부에 붙는 그런 그냥 붙어 있는 광고들보다는 좀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트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외부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재미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보이는 것과 어울려서 만약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청을 지나가고 있을 때 시청 위에 뭐 시청에 지금 열리는 행사나 아니면 시청에서 주고 싶은 인포메이션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나오면은 이제 시청자들도 시민들도 되게 즐겁고 이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예 요새 같은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불투명도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뭔가 뭐 미관적으로 좀 가리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예 관광 열차로서 어떤 특정 구간은 그 구간이 아니라 다른 구간에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가상현실 기술을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충분히 전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로 지금 이미 진행이 된 그런 사례가 외국에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직 트램 같은 경우에 적용된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차 같은 데도 사실 적용된 사례는 아직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그 기술을 이제 지금 있는 것보다 아마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적용이 되겠죠. 네. 트램에 적용한다면 그렇게 더 멋있는 게 만들어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은 또 하나가 이제 이게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오늘 미팅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인터뷰해가지고 교통시설로서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안전성 관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노약자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 관점에서 혹시 새로운 그리고 안전성하고 뭐 어차피 같이 엮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트램이 가지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서진희 박사님께 한번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에너지 관점에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제가 좀 보게 됐는데, 미세먼지 흡착차라고 하는 이것보다는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나온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트램이 어쨌든 지상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 오더니 그 위에 그 시기에 맞는 태양광판이나 이런 것을 표면에 태양광판을 이용해서 하면 충전기 트램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되고 가는 충전 기능 에너지를 좀 확보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양광판을 이용한 충전 시스템이 사실은 어디 이제 높은 곳이나 아니면 이제 산악 지역이나 2,000m, 3,000m 이상 지역에 가면 실제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를 대부분 다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깨끗한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태양광판을 특도 굉장히 또 미관상으로도 이게 좀 과학기술적이기도 하고 아름답습니다. 실제 이렇게 도포해 놓은 건물 위치를 실제 가서 보면 저희 연구원에 태양광 시범 구간 내에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트램이라면 우리 대전만의 어떤 캐릭터도 좀 살리고 에너지를 엄청난 에너지는 확보될 수 없지만 실제 이제
내부에서 움직이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전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에너지원을 좀 확보하는 어떤 의미, 그러니까 경제성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연구나 확인된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좀 상징성이 있는 캐릭터가 있는 그런 트램의 한 방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보면은 에너지 공급한다고 할 때 그냥 뭐 사실 트램 전체 움직이는 모터로 움직이는 그거를 공급할 수는 없을 거고 태양광으로요. 아마 지금 얘기한 그 LED라든가 이런 정도의 필요한 전력 이거는 태양광으로 가능하지 않나 혹시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실제 우리가 설치해놓고 이렇게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태양광판 같은 경우 기존의 태양광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와서 하는 태양광판은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 투자 대비해서 에너지 경제성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제외하고 기존에 이제 저희 일반화되어 있는 실용화되어 있는 그런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주택의 이런 기술력이 좀 확보된 그런 것을 적용을 하면 그 실내에서 움직이는 스크린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2025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확보된 기술력이 좀 확보된 그런 태양광을 이용한 트램 겉면에 라인으로 이제 태양광판을 이렇게 도킹을 해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확보하는 측면도 나름 이제 과학기술 측면과 에너지 재생 측면 그리고 클린한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특히 이번 트램은 무가선이기 때문에 위에 그게 없으니까 아마 전기선 공급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애트리의 이제 최경철 박사님 아마 이제 최첨단의 이런 4차 산업 혁명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접목해갖고 좀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애트리의 최경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고요. 경제학자입니다. 지난주에도 토론이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굉장히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을 다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술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다 할 수 있죠. 모든 프레임에서. 근데 사실 예산의 제약도 있고 또 너무 많은 기술이 들어갔을 때 과연 그 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무선 충전하고 와이파이 정도만 잘 터져주면 트램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뭐 자기장 방식이 있고 뭐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고 소음파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군용 레이저를 활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적외선 활용 방식까지 있는데 지금 기술로는 뭐 자기장 방식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한 4, 5년 뒤가 되면 분명히 전파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까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되면 좋겠느냐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승합차가 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환승이 편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요즘에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는데 얼굴 인식해서 그냥 자동 결제되면 안 되겠느냐. 두 손 가득 짐 들고 다니면서 이게 카드 찍으려니까 힘들다. 그냥 한 번 들어가서 결제하면 그 다음부터는 얼굴 인식해서 자동으로 좀 결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관련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다음에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철도연구원에서 이제 철도가 이제 탈선을 방지하는 기술을 기존 기술보다 한 30%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IoT 센서라든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장비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객실 내에 영상을 모니터링해가지고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영상을 가지고 저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기 직전인지 아닌지
소매치기를 하고 있는지, 뭐 성추행을 하고 있는지, 사람이 넘어졌는지 다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승객 안전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자동차들하고 같이 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접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어떤 센싱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차에다 명령을 내려서 이제 어떤 차선을 바꾼다든가 정지한다든가 빠르게 간다든가 천천히 간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트램 같은 경우는 차선을 바꿀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에서 그 핸들을 조작하는 기능만 빼버리면 모든 자율주행 기술이 다 트램에 도입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트램이 열차선 밖으로 나가는 거 말고도 다른 차들이 트램 선으로 안으로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동물이 들어올 때, 어떤 신호에 관계없이 119 뭐 앰뷸런스를 먼저 보내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많이 그러죠. 운행을 하면서 서서히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우리가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그런 기술을 도입되면 좋으니까 다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다고 할 때 어떤 게 가능할까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 중에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카드나 뭐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결제를 되게 하는데 얼굴로 그냥 하는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이제 들어가면서 한번 통과하면 그냥 진행하는 거로. 근데 그런 게 지금 거의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나요? 예, 그래서 중국의 센스타임이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이 하는 일들이 얼굴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고요. 심지어는 그 농장에 뭐 돼지 얼굴까지 인식을 해서 사람은 모르죠. 책임이 없으면 어떤 돼지가 이름이 뭔지. 근데 그런 기술까지 발달돼 있는 상태까지 와 있기 때문에 사람 얼굴을 가지고 어떤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같은 것만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형 산업이 좀 배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런 첨단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 혹시 초기부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아이디어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몇 년 이게 아무래도 걸릴 테니까요. 그죠? 몇 년 걸릴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룸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조 과장님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픽스가 된 완전히 정해지진 않은 그런 과학기술이긴 한데 이런 걸 좀 넣어보자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좀 수용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대답을 드리려고 하면은 저희 사업 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 적정성 검토가 이미 끝났고 연내에 이제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은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이제 발주가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차량이 주문을 하게 되면은 제작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사실 기본 및 실시 설계 때 어떤 차량, 어떤 기술을 접목을 해서 어떤 비용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논의가 조금 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뭔가 저희가 발주 서류에다가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아이디어 제시된 것 말고도, 그러니까 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대전의 가장 큰 장점이 대덕연구단지고, 대덕연구단지 더 나아가 우리나라 기술을 좀 더 접목을 해서 그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트램이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그들과는 또 다른 우리의 장점을 살린 경쟁력을 가진 트램을 우리 대전에다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제안을 해주실 때 아까 안전 문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트램을 도입한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고령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게 이제 언론지상으로 보고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굉장히 고령화가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과학기술을 접목을 해서 고령화와 그리고 저출산, 뭐 일부 그 아이디어 중에 뭐 임산부가 타면은 뭐 태그를 이용을 해서 알림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도 이제 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 고령화 사회,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저출산 문제와 임산부들을 위한 어떤 편의 장치로서 과학기술이 조금 접목됐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서로 더 논의하고 고민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마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오늘 참여하신 분들, 또 바깥에 있는 대부분의 대전 시민들이 앞으로 이 트램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물론 관심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최첨단 과학 뭐 이런 거로 막 치달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게 안전 관점 또 편의성 관점에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이따 또 다시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패널들하고 다시 또 논의를 하겠지만, 오늘 여기 참여하신 많은 청중분들께 같이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안전성, 편의성 이런 관점에서 또 뭐 꼭 그거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좀 트램은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도 저번에 보니까 트램에 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청중분들께서 의견이라든가 관심사항 또 질문사항이라도 있으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같이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편하게 어떤 의견이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같이 논의해 가도록 하죠. 예, 저기에 나이 드신 어르신. 참고로 저들이 이거 좀 의문스럽고 좀 어떻게 하면 돈을 이런 것도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런 건 잘 몰라요. 다만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몇 가지 이게 주 노선표를 보니까 좀 의문스러운 점이 좀 있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이 중리 4거리에서 중리 5거리에서 연축도 그 기지 차량까지 가는데 왜 사람이 타고 갑니까? 연축도 차량 기지까지 가는데 사람이 타고 가는 건지 안 타고 차만 들어가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이 노선표가 이게 지도가 적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좀 물어보는 건데, 우송대학 앞으로 이제 차가 지나갑니까?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유천동 사거리에 승강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게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중리동 5거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도선표를 보면은 승강장이 4거리가 지나가서 그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적에 4거리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쪽에는 그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쪽에는 그쪽으로 발전소도 없고 무슨 뭐 공장이나 무슨 뭐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그 주민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까지 넘어가서 쓰는 것은 그 주민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이쪽이 송촌동이라든지 법동이라든지 이쪽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되고 불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교통 이용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건 조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노선표라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량 기지를 가는 부분도 정류장이 2개 정거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냥 단순히 이동을 위한 구간만 지금 노선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운행 구간을 표시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송대 앞에 뭐 이런 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당연히 그 부분도 트램 차로가 들어갔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예전부터 많이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4차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2차로를 지금 저희가 트램으로 집어넣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인 위치를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를 잡아놨는데 지금도 뭐 가장 시민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근데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천 내거리에 정류장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유천 내거리 정류장 진입부에 놓을 거냐, 지나고 나서 놓을 거냐, 이런 것들은 사거리 교통 체계라든지 교통 신호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선표상으로 보여지는 위치는 대략적인 위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정류장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로 또 정류장을 집어넣는 것도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그 교통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염려를 하셔갖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대전이 자동차가 굉장히 편리한데 왜 자꾸 트램을 하려고 하느냐, 계속 그냥 자동차 중심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럼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동차 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 진짜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냐.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물론 뭐 시점상으로는 뭐 그게 10년 후에 교통 대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통계상으로 보면은 그 보통 저희가 지난 5년 동안의 자동차 증가율이 1만 대에서 1만 3천 대가 증가하는 걸로 저희가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일반 승용차가 길이가 한 5m 정도 되잖아요. 5m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0대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5m 곱하기 10,000대 하면은 5만 미터잖아요. 한 줄로 쭉 늘어선다고 할 때 차가 5만 미터인데 그거 키로수로 산정을 하면 50km입니다. 근데 1차로로 도로 건설할 거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4차로로 건설을 한다고 하면은 4차로 도로가 뭐 50 나누기 4 하면은 뭐 한 12km, 13km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한 얘기는 단순히 자동차 증가되는 거에 비교를 해서 저희가 교통 대란이 발생을 안 하려면은 그냥 자동차 늘어놓는 공간만 마련한다고 치더라도 1년에 12km 4차로 도로를 계속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전시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도로를 계속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외곽 지역은 가능하지만 이제 도심 내부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고민 과정 중에서 저희가 트램을 도입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존 교통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예 무시하지 않고 구간별로 조금 정확하게 설계 단계에서 조금 그래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마 조금은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만 이게 뭐 아직 이제 기본적인 그 노선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구체적인 건 아마 진행을 하면서 구체화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다음에 이덕봉 대표님. 네, 그 조 과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중교통이 돼야지 차들을 안 갖고 다니게 되지. 지금 사실 차를 갖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대중교통이 미흡해서 그런 대목이 좀 있잖아요. 그거든요. 그래서 그 대중교통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로사항은 배차 시간입니다. 결국은 배차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한 번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10분, 20분, 한 10분은 기다릴 수 있을 텐데 20분 정도 되게 되면 기다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튼 그 부분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트램이 만들어지고 지하철 1호선이랑 트램이랑 게 보완이 돼주고 그러면서 버스 노선도 좀 조정이 돼주면 좋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저는 유성에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대전시에 있어서의 주된 경제 활동은 그 삼사공단이랑 또 이 대덕단지랑 또 테크노밸리 이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쪽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트램이 엑스포 이쪽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그쪽 이렇게 테크노밸리라든가 이쪽으로 버스들이 어떻게 좀 더 전진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여겨지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까 지금 우리 최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지만은 안면인식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는 교통수단들이 복합이 돼 가지고 가령 택시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여튼 버스 탔다가 트램 탔다가 또 다른 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의 어떠한 이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가령 지금 서울 같은 데서는 그 싱싱이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거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그래도 그것도 일종의 대중교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동남아에서 그랩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어떤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전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제 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트램 같은 경우에 저희 기본 계획상으로는 지금 배차 간격이 7.5분, 출퇴근 시간에는 7.5분이고요. 일반 평상시에는 10분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철 1호선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좀 출퇴근 시간에 이제 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대 5분 정도 다니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한 10분, 12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차량, 오무들 1편성 246명이 탈 수 있는 커다란 차량을 넣어서 듬성듬성 운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차량을 조금 줄여서라도 더 간격을 좁혀야 될지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들은 어쨌든 사거리 교통 체계라든지 신호 주기 이런 것들과 또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교통 수요랑도 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최적의 방안이 뭔지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트램이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대중교통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차량 소통이 많은 구간, 교통량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 저희 트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램이 들어가고 나면은 어쨌든 기존의 버스하고 노선이 중복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노선 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동안에 버스가 닿지 않았던, 대중교통이 닿지 않았던 부분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앞으로 좀 대중교통을 완결성 있게 망을 구축하겠다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싱싱이 전동 스쿠터라고 하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버 택시 같은 거 우리나라 그게 그 사용자 측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 도입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포함을 해서 저희도 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거 이외에도 많이 아마 저는 저번에 얼마 전에 그 파리에 갔더니 그야말로 싱싱이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역하고 역 사이에 뭐 어떤 버스 정거장 사이에 마음대로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싱싱이는 뭐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고 편리한 도구긴 한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이 벽이 높은 그런 또 교통수단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결국 트램이라는 것을 들여오면서 그런 다양한 교통수단하고의 연계 플러스 싱싱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아직은 우리 여기에 정착 안 되어 있지만 새로운 교통 시스템 그리고 또한 연로하신 분이라든가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쓰기 굉장히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같이 만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말씀 나누신 것 중에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조 과장님이 다 설명을 계속해야 돼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는 그냥 그 시에서 꼭 대답해야 될 것 말고 과학기술 그런 차원이라든가 또 에너지 차원이라든가 아까 우리 나왔던 LED를 이용한 우리 트램을 조금 더 멋지게 만들어가고 지루하지 않고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관점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라든가 관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관점에서 의견 있으신 분들 예. 잠깐만요. 마이크를 아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 저는 트램정책 팀장인데요. 그 요금의 부과 징수 방법에 있어서 아까 그 안면 인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통장이나 계좌에서 요금이 지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신용카드 아니면 궁극적으로 이제 트램카드 이렇게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이 트램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을 현재 이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령실에서. 근데 이 사람이 트램 문이 열렸을 때 딱 들어갈 때 아까 저 카이에서 이정희 그분처럼 그 화면에 아니면 조그마한 등에 이 사람이 요금을 냈나 안 낸다가 표출이 된다면 대전시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감시도 하는 견제 기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나 트램카드에는 다 계좌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요금이 자동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이 요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나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 트램의 출입문 양쪽에서 순간적으로 체크만 해준 거를 화면으로 표출만 된다면 우리가 트램 역을 정거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폐쇄형이라 제가 이런 고민들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지금 가능할 것 같은지 그것이 여쭤보셨습니다. 예. 지원관님 어떠세요?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일단 특별히 인공지능 영상인식이 아니더라도 외국처럼 트램 플랫폼에서 미리 결제를 하고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미리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영상인식을 통해서 추적을 한다든가 이런 기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만약에 이제 어떤 앱이라든가 등록을 해놓으면 트램을 탈 때 어떤 영상 인식을 하는 카메라가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인식을 하면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이제 청구를 하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술들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인식이 안 되면 그 카드를 미리 계산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 환승을 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이 동시에 도입이 돼야 되는 문제죠. 사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진짜 발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 연계거든요. 뭐 버스를 탔다가 지하철 탔다가 마음대로 하면서도 그걸 그냥 다 연계가 돼갖고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의 카드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얼굴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자동인식해서 하는 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그 FA나 이런 쪽에 지금 그런 거를 개발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실제 구현을 이번에 아마 한번 도전을 해본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테마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이 그 포스트 트램으로서의 또한 의미도 또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예, 앞에 기술적인 문제하고 교통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 차량하고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상에서 같이 평행으로 달리기 때문에 차량하고 트램하고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교통사고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구간들은 6차선, 8차선에다 놓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한 개, 두 개 차선 피해서 이렇게 우회를 하면은 정체가 될지라도 통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동호거리에서 가양내거리 구간에서 한 차선은 트램, 한 차선은 차량인데 그 두 개 차선에서 트램하고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그러면 그거를 기술적으로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방지 턱을 이렇게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혹시 우리 박필호 과장님께 한번 그냥 저거 하시겠어요? 네. 사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간별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4차로 부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가 실제 25m 도로고요. 트램이 들어가더라도 사실 한 개 차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교행이 가능한 공간이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어떤 특화 방안을 도입을 해서 다른 데보다도 가로상권 활성화에 역점을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짐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차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저희가 충분히 설계 과정에서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램 사고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예 사고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어떤 큰 대형 사고라기보다는 좀 접촉 사고라고 해야죠. 접촉 사고가 조금 발생을 한다는 해외 보고서가 좀 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설 기준이 저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자체 기준은 아니고요. 그 노면전차 건설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전용 차선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안전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안전 시설로 정확하게 차도 부분하고 트램 차도 부분을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부득이하게 차도 부분하고 그 트램 부분하고 이제 혼용으로 써야 되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안전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안전 관점에서 이용 편의성이라든가 또 안전 관점 이런 관점에서 혹시 또 더 의견 내놓으실 분들 없으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이제 제가 가장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용 편의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기술력 외에도 가장 이용한 대전이 이제 1호선과 또 광역철도를 연계되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환승역에 대한 동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서울 같은 지역도 한번 보면 이제 환승 동선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역이라든지 대동역 같은 경우는 이제 1호선과 2호선 사이의 환승역 구조를 저희가 새로 이제 2호선 플랫폼에서 환승역을 만들어 가지고 1호선으로 내려가는 구조인지 아니면 그 상태로 1호선 출구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기존에 있는 그 출구를 활용한 방식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설계할 때 굉장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기본 계획 정도 나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가 어떻게 된다라고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원론적으로 우리 학생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승 부분을 염두해서 최대한 동선을 줄이고 편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저희가 설계에 담아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또 혹시 의견 뭐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아까 전 조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의견 내는 거를 또 시에서 수렴을 해서 더 나은 트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혹시라도 좋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시에다 또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똑같은 미팅은 아니겠지만 또 이런 비슷한 미팅들이 아마 또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의견 수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것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시민들이 직접 사용할 분들이 의견을 내고 그것이 반영돼 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좀 더 개선하는 또 시민들의 참여를 좀 높이는 그리고 거기에 대전이 자랑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또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이런 것이 같이 접목되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딴 어떤 것보다도 제일 멋있게 아마 아까 발표하시면서 정리해 주신 게 그 38페이지 자료의 38페이지에 2030년 대전 그 대중교통의 정책 목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 내놓으셨던 것 중에 불편함 또 연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5분만 걸어가면 여기나 정류장이 나오고 그 다음 10분만 기다리면 도시철도나 간선버스를 타고 1회 환승으로 시내 전 지역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대중교통 분담률을 40% 끌어올리도록 하겠다. 이게 대전시에서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어떤 트램만이 아니라 트램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대전시의 전반적인 교통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또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실 대전시 관계자분들께 또한 많은 격려와 함께 앞으로 이런 기회가 조금 더 자주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같이 적극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의견이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여를 해서 대전시에 만들어지는 트램이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최첨단의 또 가장 편리한 그런 트램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